2020년 7월 24일 아침 6시 15분입니다. 계곡 물소리가 커서 제 목소리가 잘 들릴런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카메라를 들고 바로 앞 계곡을 갔더니 물이 얼마나 힘차게 흐르는지요. 지난 몇 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 나무판, 서울서 그 침대 받침했던 나무판을 가져다가 몇 년 동안 거기 놓고 벗들이 오면 물 위에 띄워놓고 돌아앉아서 막걸리 마시고 그랬었는데 그 판이 또 내려가고 없군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보로는 아직도 멈출 기미가 없고 오늘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 온다 그러는데 바라기로야 이쯤에서 멈춰주면 하늘에게 참 고맙겠는데 어떻게 하늘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알아주질 못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하늘은 선하지 않은 때도 많습니다. 어제 비도 오르니까 꼼짝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책 읽다. 또 아침에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어디 써보내야 할 원고, 먹고 사는 문제로 관련 있으니까 해보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쨌든 자꾸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거듭해서 자꾸만 이런 얘기를 쓰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이 두꺼운 벽돌로 무슨 CCTV 곳곳에 살고 총을 든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감옥이 아니라 요즘은 그 우리나라 같은 진영이라는 감옥이 가장 무서운 것 같다. 그 감옥은 어떤 재판을 받아서 그 안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가 들어가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는 이곳이 좋다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곳이라서 더욱 깨뜨리기 어려운 감옥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그게 소위 탐진치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뉴스 나온 것도 보니까 서울시 산하의 모 기관장이 그 전 시장을 고소한 여자에게 살인을 느낀다 이렇게까지 썼어요. 글쎄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박 시장을 더 욕보일 텐데 박 시장의 인간적인 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고 또 좋은 일을 한 일이 많은데 이렇게 글을 편들어 준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박 시장의 장점과 또 작은 단점을 같이 공정하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땐 누군가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그를 망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머니가 자식 사랑한다고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이리저리 여러 가지 방법을 써 성적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저 부잣집에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들여 과외를 시켜서 하다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바보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숱하죠. 그래서 자주 얘기를 한다면은 사랑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 판단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제 그리고 또 나온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주지사들 중에 한 15명 정도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 주의 연방군 그 시위대를 막기 위해서 연방군 파견한 것을 멈추라고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특히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으로 연방군을 자꾸만 투입시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초조하겠죠. 연말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다니는 페이스북 사이트가 있습니다. 라이프 레슨스라고 하는 곳에서 어제도 보니까 이런 글귀가 나왔어요. We foolishly feel our anger is a sign of strength when it is actually a sign of weakness. 우린 자기가 화가 나는 것이 이것이 무슨 힘의 상징인 것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것은 자기가 나약하다는 증거인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화를 크게 냈을 적엔 대개 제가 더 약할 때입니다. 그것을 강하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그러는 적도 있고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화가 나고 욕설이 나올 적에는 대개 뭔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든가 제게 대해서 불만이 있을 적입니다. 어제 또 어떤 적을 보니까 미국의 드 안나 로레인이라는 여자가 하느님은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뭔 뜻이냐면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신은 신앙심이 없는 것이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참 제가 똘 미친 사람은 어느 나라에나 다 있구나. 사진을 보니까 젊은 여인인데 그러네요. 어제 저녁에 조격하면서 또 이광수 장편소설 사랑 죽음의 저쪽 편을 읽는데 그 성인 같은 의사 안빈의 아내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하루 전부터 내가 타고 갈 것이 왔다 하면서 죽음을 예감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이들에게 또 남편과 아이들을 부탁한 그 석순옥에게 작별을 구하는 장면에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아내가 떠날 때 또 작년 3월 말에 어머님 떠나가실 때 11월에 둘째 형님 떠나실 때는 오히려 눈물이 나오지 않고 막막하기만 했는데 소설을 읽으면서는 왜 이러는지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하긴 저는 거칠은 강해 보여도 그 전에 TV에서 뭐 군대 사병들 와놓고 있는데 미리 실은 알려줬겠지만 어머니나 할머니나 누가 그걸 찾아온 것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면 그럴 때도 눈물을 흘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럴 땐 또 어머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약합니다. 한편으로는. 어제는 습기도 제거할 겸 해서 저녁에 보일러를 1시간 틀었습니다. 그것도 방마다 다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게 해서 괜히 이번처럼 이렇게 비 오는 또 많이 쏟아지는 날이 오래될 적에는 실내가 너무 습하면 곰팡이 생기고 기관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합니다. 오늘 아침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은 막말경진대회를 하는데 그 실력이 엇비슷해서 승패를 가리기 어렵다. 근데 서로 상대쪽 보고만 뭐라 그러지만 제가 보기엔 양쪽이 그저 50보 100보 차이도 아니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일 올릴 북커버 얘기에 5년 전 읽은 남님 구절을
아침에 다시 봤습니다. 이거는 진짜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입꼬리 행론에 나오는 건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 없이 해결하면 된다. 만약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제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고 자꾸만 근심 걱정이 생길 적이면 이 구절을 자꾸 떠올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100%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하긴 때로는 근심 걱정이 나를 채찍질해서 더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자극제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영상편지 102번째입니다. 제목은 존경과 사랑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겉으로 더욱 공손하고 정중한 척한다. 이건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안나 까레리나의 한 대목입니다. 안나 까레리나의 주인공 안나 까레리나와 그와 참 불륜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우리가 지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불륜이 분명하게 사랑을 이루어가게 되는 브론스키 백작의 얘기인데, 이 브론스키 백작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도 않았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견해나 자신이 받은 교육에 따르면 그는 어머니에 대해 가장 공손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여야 했고 그 밖의 다른 관계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는 겉으로 더욱더 공손하고 정중하게 어머니를 대했다. 민음사에서 나온 연진이 연대교수턴가 옮긴 안내 까레리나 전 3권짜리 중에 1권에서 옮겼습니다. 제가 왜 이 대목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예절, 예의범절 이런 게 틀로 짜여진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브론스키가 그의 어머니에 대한 태도에서뿐만 아니라 의전과 예절 이런 것을 따지는 집단은 어머니와 아들 관계뿐만 아니라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은 존경과 사랑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기 했듯이 더욱더 겉으로는 공성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신용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특정인에 대한, 박근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문 대통령이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요즘 박원순 시장 조국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또 많죠. 지나치게 그쪽을 존경한다고 하고 남들에게 그 존경을 강요하고 이러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그에 대한 존경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래서 더욱 속에선 사랑과 존경이 식어가니까 그것을 혹시 남들이 눈치챌까봐 더욱더 강하게 존경하는 신용을 하고 남들에게까지 강요하고, 아까 어떤 서울시 산하기관장처럼 고소한 사람에게 살의를 느꼈다는 둥 이렇게까지 하는 것 아니까 이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제는 영화 안내 까레리나에서 브론스키 백작과 안나 까레리나가 운명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디 멀리 다녀오는 어머니를 마중 나가라고 기차역에서 운명적으로 만나죠.
그 만남이 소설을 이루어냈지만 어쩌면 안나까레리네에게는 자기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진짜 사랑을 느껴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불행의 시발점이 바로 이 기차역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씹어보았습니다. 오늘도 또 얘기가 주저리 많았습니다. 물소리가 아주 좋죠. 근데 바람도 아주 거세게 붑니다. 방어제 골짜기에 바람이 거세게 불 정도면 다른 곳은 아주 셉니다. 근데 이 골짜기는 이렇게 틀어앉아 있어서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나무가 흔들려도 나무가 꺾이는 일도 거의 없고 무엇이 날아가고 이런 일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제발 비 피해가 많이 안 나기를 바랄 뿐입니다.